자, 마지막 시간이고 교재는요. 232페이지입니다. 차입절 중에서 바로 입지교차지대를 봅니다. 학자가 튀넨이죠. 튀넨. 자, 그러면 이제 튀넨의 입지교차지대는 앞에서 리카르도는 비옥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위치를 경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요. 굉장히 위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위치를 중시하니까 위치지대설 이렇게도 불러요. 위치지대설이다. 즉 튀넨은요.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튀넨 하게 되면 자, 우리 책을 잠시 보시면 바로 2번 보니까 고립국의 덕진, 고립국이 나와요. 고립국은요, 튀넨이 쓴 논문 이름이죠. 고립국. 고립국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걸어서 한번 고립국 이론의 주요 내용 하면서 박스 있죠. 박스에서 공식 있죠. 요 놈을 또 알아야 됩니다. 지대 있고, 골치 아파요. 매상고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다. 게다가 밑에 보니까 박스 그림 있죠, 그림. 이 그림이 이제 고립국 모형이거든요. 공식하고 그림만 아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요. 그림은 쉬운 그림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동심은 형태가 되는데 한가운데가 중심지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반동심은 형태가 6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잖아. 가깝고 또 멀잖아요. 그러니까 튀넨의 고립국 모델은 거리에 따라서 경작 활동이 달라집니다. 경작 활동이. 그럼 이제 가장 멀리 있는 데는 주로 이제 버터나 치즈. 버터나 치즈 같은 주로 이 낙농업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냥 듣고 임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데는 뭐지? 가까운 데는 채소나 과일 같은 과수원 농사를 짓습니다. 얘가 바로 튀넨의 고립국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경작 활동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중심지에서 과수는 가깝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예, 아시잖아.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면요. 수송비가 많다, 적다. 예, 정답. 수송비가 많다. 그럼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확장합니다. 중심지 가까우면요.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잖아.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대가 비싸집니다. 멀리 있으면요. 수송비가 되게 많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대가 저렴하다. 그러면 결국 지대 이해하시겠죠. 수송비를 뺀 게 지대가 돼요. 수송비를 뺀 게. 따라서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입지 교차지대는 땡땡 네모 절약분이 지대된다. 네모가 뭐?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대. 수송비 절약분. 그러면 얘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자 해서 네모 박스 보니까 또 공식 이런 거 보기 싫은데 또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드려야지. 옮겨볼까요? 지대. 튀넨이 보기에 지대란 총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것이 지대가 된다.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공식은요. 옛날에 과거에 여기다가 숫자 땡땡 집어넣고
지대가 어떻게 됩니까? 계산 문제까지도 딱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계산 문제로 그냥 비중 받지 마시고 한 번 나온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이해해야지 이제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만 나왔다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거 아시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시간 물었잖아요. 우리 아줌마세요 하면서 물었잖아요.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목이 되게 마르거든요. 갈증이 나 죽겠어. 갈증이 되게 나면 콜라를 마시겠어요? 생수를 마시겠어요? 들으셨죠? 생수라고 하셨거든요. 아줌마는 생수를 좋아한대. 예.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대. 안기껏.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대. 아자만 딱 넣어버리면 아지매는 뭘 좋아해? 생수를 좋아해. 이제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지매 생수. 아지매 생수. 예. 공식 부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아지매 생수 하니까 지대는 있고 매상구에서 생수 뺀 거야. 생수 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매상고와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하대. 그러면 얘가 일정하다면 지대랑 수성비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럼 답이 나왔지. 앞에 이 그림에서. 고립국에서. 자, 중심지 가까운 거리는 수성비가 적다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적은 걸 빼면 얘는 많아지겠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거리는 수선비가 많으니까 많은 걸 빼니까 지대는 낮아지겠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대와 수성비는 화살표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끝. 반비례 관계. 따라서 이 공식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수성비 전략분 뺀 것이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눈 뜨고 속아요. T는 입지 교차 지대는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자꾸 이걸 집어넣어. 예. 생산비 전략분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 따라서 지대는 뭐지? 수성비 전략분이지 생산비 전략분하면 틀린 말이야. 따라서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 다시. 그러면 이 수성비가 많고 적은 게 무엇에 따라서? 거리. 얘가 거리에 따라서 수성비가 많다, 적다 달라지고 있잖아. 그럼 이 거리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지? 위치. 예. 위치가 멀다 가깝다 해서 위치에 따라서 수순비가 달라지고 그만큼 지대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위치를 강조하니까 무슨 지대? 위치 지대를 강조하더라.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입지 교차 시대. 따라서 이제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괄호 5번 위치 지대 같은 말로 입지 교차 지대가 되고요. 그럼 이제 괄호 2번 고립국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그려드렸고 오른쪽에 괄호 3번 고립국의 주요 내용에서 박스 있죠. 박스 공식도 이제 어려운 거 아니야. 예. 아지매 생수 돌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1번 내라 1번. 1번 보게 되면 1번 중심지와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나타나는 밑줄입니다.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이다 밑줄.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차입절 한눈에 보이잖아. 예. 차익지는 뭘 강조하더라? 비역도. T는 뭘 강조하더라? 위치 또는 수성비 전략분입니다.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르도가 위치 문제를 등한시 했는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위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입니다. 그럼 절대지대도 역시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가 또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점이 뭐죠?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네모가 되어 있지. 이 네모가 뭐냐? 사유재산제도가 인정이 되면 개인은요, 토지 소유자는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땅 가질 수도 있잖아요.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 가지면 땅이 좋으니까 임대료 많이 내. 열등지름에 땅이 나쁘니까 임대료 조금만 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지? 토지 소유자 요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지대가 발생한대요. 지대가 어떻게 발생하지? 절대로 발생하지.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대. 뭐 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가 달라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합니다. 끝났어요. 이 정도 답니다. 다시. 그럼 다시 위에 그림 봅니다. 차익지대는요. 리카르도가 보기에는 가장 나쁜 한계지, 칠등지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아무리 나쁜 땅 한계지라고 하더라도 땅을 갖고 있으니까 땅 나쁘니까 한 달에 10,000원은 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절대지대로 본다면 아무리 최열등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도. 자, 책 보고 확인해 볼까요? 책을 보시면. (231페이지) 231페이지. 고려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인데요. 자, 2번 집중합니다. 밑줄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우등지는 물론 열등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 밑줄. 토지 소유자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한 줄 내려서 또 밑줄입니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이런 지대를 뭐라고 부르었다? 절대지대. 우리 시험은요, 싹 바꿔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를 독점지대라고 한다. X. 바꿔서 물었잖아요. 틀린 말이지. 절대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지대론 하게 되면 차, 입절 세 가지가 집중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자, 235페이지 볼까요? 235페이지. 235페이지. 뭐 가로 7번 경제지대 준지 나오죠. 예. 이런 개념은요. 따로 시간상 제가 5월달에 나머지는 일지에서 설명하는 거 나머지는 5월달에 설명을 전부 다 빠뜨리면서 다 해드릴 겁니다. 한번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지도는 여기서 마치겠고 그럼 이제 부동산 정책 넘어가요. 정책. 교재는 252페이지입니다. 정책. 자, 부동산 정책은 저는 5문제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5문제. 자, 올해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정책 변화가 심할 거예요. 심하기 때문에 정책은 적게 나올 부분이 아니거든요. 5문제에서 오히려 한 문제 정도 업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정책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제1절 부동산 문제. 자, 정책은요. 별도로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넣고 참고표 부동산 문제는 땡땡 11월 12월 기초일은 11월 12월 들으셨죠? 거기서 몇 강 11강 설명을 다 드렸고요. 문제는 그리고는 설명을 잘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안 들었다게 되면요. 11월 12일까지는 11강만 참고로 들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중요하지 않은 거 매달 반복하면요. 진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기초일은 11강만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교재 262페이지. 262페이지 제2절 부동산 정책. 여기서 문제가 5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모 1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인데 시장 개입. 그러면요. 자, 1번, 2번 정책 개념 여러분이 한 줄 읽어보시고 그리고 2번 정책의 전개 과정 박스 있죠. 바로 2번 앞에다가 X하고 안 봅니다. 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버리시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도 체크하고요. 어디가 중요 체크하고 난 뒤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바로 2번 시장 실패 찾았죠. 요거 동그라미 꼭 알아야 됩니다. 2장 넘어가요. 266페이지. 266페이지. 그리고 4번 외부 효과 있죠. 별표. 항상 A급입니다. 별표 하시고. 세 장 넘어가요. 세 장. 세 장 넘어가면 273페이지. 괄호 5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수단 찾았죠. 요거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쉬운데 되게 잘 나와요. 예.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넉 장 넘어가서 281페이지요. 281페이지. 괄호 5번 용도 지역 지구제 찾았죠. 요거 별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체크했으니까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이 빠짐없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시장 개입의 필요성. 얘는 참고로 우리 책을 보니까 책은 좀 뒤에 나오더라고요. 뒤에. 페이지만 적어 드릴게요. 얘가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 정부의 기능이 나요. 괄호 6번입니다. 요거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강의 노트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다.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먼저 정치적 기능은 어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합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바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개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 네모되어 있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써봐야 됩니다. 바로 네모가 뭐냐?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능입니다.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부 효과 문제. 결국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 실패가 중요한 단어잖아요. 우리 교재는 263페이지고 제가 분명히 동그라미 하세요라고 체크했습니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시장 실패.
따라서 시장 실패는 책을 잠시 보게 되면, 자, 의의를 보게 되면 첫 줄, 경제활동을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밑줄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시장 실패가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4페이지 원인. 자, 원인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밑줄 되어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 규모의 경제 밑줄. 끝에 보니까 시장의 불안전성 밑줄. 동그라미 2번 공공재 밑줄. 3번 모두 밑줄. 불확실성, 정보의 불안전성 또는 비대칭성 밑줄. 4번 외부 효과 밑줄. 밑줄 5개였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 실패 원인. 자, 원인 하게 되면 제가 1월달, 2월달 설명 다 드리면서 제가 충분히 얘는요,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자, 못생긴 외모는 공정한 외모다, 불공정한 외모다. 불공정 외모죠. 따라서 암기 끝났잖아요. 불공정 외모 5가지입니다. 자,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5가지가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를 말해요. 따라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바로 불공정 외모. 여지껏 우리 시험은요, 오지 쓴다, 묻기 딱 좋잖아요. 몇 번 나왔습니다. 불공정 외모 떠올리시고요. 5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다음 중에서 시험 실패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완전 경쟁 시장 틀렸지. 불자가 빠졌잖아요. 또는 가장 최근 29회 때 시험 실패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동질성 아니잖아요. 동질성은 뭐 안 떠올라요? 오늘 공부했는데. 예, 동자다정. 얘는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지. 실패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예, 그래서 아니다. 언제? 29회 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불공정 외모 5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집중 출제된 것이 바로 외부 효과다.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 설명이 자, 우리 책은 몇 페이지죠? 교재는 266페이지. 266페이지 보니까 분명히 별표하라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별표가 되어 있고 외부효과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효과. 자, 지금부터 외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쉬운 말로 인근 효과라고 불러요. 인근 효과이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의가 나왔죠. 의. 자, 의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떤 경제 활동이 화살표 아마 네모 되었을 거예요. 네모. 네모가 뭐냐?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 기구 X가 돼요. 즉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면 얘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예요. 불리한 효과를 미친다면 정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가 빠지지 않고 되는 것이 바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하면 틀린 말이고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또 요거 바꿔서 묻죠.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해요. 제3자에게. 그러면 말을 싹 바꿨어요. 여기다가 거래 당사자면 틀린 말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X.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요. 제3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해요. 그럼 두 번째, 근거가 나있죠, 근거. 근거하게 되면 빈 괄호 두 개 있죠, 괄호 두 개. 괄호 두 개인데, 하나가 부동성이고, 다른 하나가 인접성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죠. 예를 들면 대상 토지는 절대로 못 움직인다. 우리 집이 있어요. 부동성. 근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 여기 들었으면 동네가 엄청 플러스 좋아지겠지. 정의 외부 효과. 정반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동네가 나빠지더라.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럼 이때 전철역하고 소유자하고 관계는요. 관계는 제3자와 3자와의 관계이지 거래 당사는 전혀 아니잖아요. 얘가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잖아요. 항상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와 3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역 분석되어 있죠. 잘 보세요. 전철역이 들어서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렇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그래서 그 지역 분석, 지역 환경과도 관계가 됩니다. 지역 분석이 뭡니까? 여러분들 설명 제대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요. 4월달 마지막 주, 8주차. 그때 감정평가의 가격 형성 원리, 그것만 한 3시간 반 할 거거든요. 거기서 지역 분석만 설명을 한 4, 50분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네 번째. 자, 바로 적합변칙입니다. 우리 집이 주거지역이면 여기다가 전철역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땅값 올라가고 동네가 좋아지고 적합해집니까? 적합하게 되면 뭐가 되겠지? 정의 외부 효과. 만약에 적합하지가 않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택도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었대. 낙골땡이 들었었대. 그럼 뭐죠? 가치가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그러면 얘가 바로 감가 문제가 생긴다. 감가. 적합에 어긋날 때 가치가 떨어진다. 무슨 감가? 얘가 바로 경제적 감가가 돼요. 따라서 적합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더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쉬운 말로 외부적 감가. 외부 환경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종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종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표가 나와 있죠. 표. 이 표가 제가 과거에 늘 써왔던 제 기본서가 있어요. 기본서. 그것만 표로 갖다 옮겨 놨어요. 정리해서 수를 그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조금 이제 우리 책과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먼저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를 보게 되면 강의 노트.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도 부르는데 의도하지 않는 유리한 영향, 편익을 주더라. 전철력 떠올리시고. 이를 다른 말로 핀피 현상 들어보셨죠? 핀피 현상, 즉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는데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더라 해서 쓰레기 매립장 떠올리시고, 이를 다른 말로 약으로 님비 현상, 괄호 즉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칸이 자 비용과 편익이 나와요. 네 번째 칸이 과소 또는 과대 생산 문제가 나와요. 이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을 집중적으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을 제가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 외부가는 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나와요. 이에 따라서 생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대표적인 예를 뭘 떠올리자? 공원. 공원 떠올리자. 개인 공원. 사공원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갔더니 땅 부자가 있어요. 땅 부자가. 갑이란 사람은 땅 부자죠. 자, 이 땅도 갑의 땅이고 전부 다 지 땅입니다. 땅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개인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벤치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요. 아주 이쁘게.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다. 누가? 갑이 만들었어요. 지 돈 들여가지고. 그런데 공원 만들었는데 이 공원은요. 동네 주민 전체가 다 같이 이용합니다. 이런 예를 떠오르시죠? 그러면 이제 갑이 내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다. 자, 사적, 사회적 무슨 비용? 사적 비용. 갑이 지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잖아요. 사적 비용. 주민 전체는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서. 주민 전체가 뭐죠? 사회적 비용입니다. 10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무엇을 크게 만든다? 사적 비용을 크게 만든다. 갑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득은, 편익은요. 갑이 많이 본다? 주민 전체가 많이 본다? 주민 전체가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전체 편익이 너무나 크더라.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상식적으로 기껏 내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더니 편익은 내가 많기는커녕 남들이 이득을 많이 보더라. 괜히 배가 아파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안 만들겠지. 어떻게? 과소 생산. 한 번 더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 적게 만들어. 그럼 이제 강요토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흐름이 두 가지네. 일반적으로 공원은요, 전부 다 좋은 거잖아. 좋은 건데 적게 만들어요. 그럼 정부는 웬만하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라. 예. 너 개인 비용 많이 들어갔지. 그래서 너 비용 줄여줄게. 정부가 이것만큼 대신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팍팍 쏴버린다. 그래서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하죠.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는 없는 건데요. 또 따로 책에는 안 나오는데 따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얘는요. 권장한다고 했죠. 권장. 표에도 보조금 나와 있죠. 그럼 얘는요. 규제할 수도 있어요. 규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규제하느냐. 자,
어느 지역에 KTX 역사가 들어온다. 엄청 뜨겠죠. 백화점이 들어선다. 예. 다음에 또 큰 도로가 들어선대. 순환도로가. 그럼 땅가 무진장 올라갑니다. 소유자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지나치게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예는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래서 정부가 뭐하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지나친 정의 외부가는 개발이익이 또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정의 외부효과. 자, 그래서 이제 강의부터 보고 설명드렸고, 다음에 강의도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부의 외부효과.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적 비용과 편의, 그리고 과대 생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예를 들면 얘는요. 공해성 공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자 공해성 공장이 갑자기 들어서면서부터 공해를 마구 뿜어댑니다. 옆에 하천에 폐수도 마구 흘려버립니다. 한마디로 환경 오염 문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해를 마구 뿜어대니까 동네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공장 하나 때문에 주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바로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공장 사정이 또 갑이라고 볼까? 갑은 왜 폐수를 흘려버리고 공해를 뿜어댑니까? 지 경비 아끼려고. 무슨 경비? 사적 비용 아끼려고. 얘를 아끼려고요.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니까 오염된 하천은요.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갖고 하천 오염을 정화시켜 나가야 돼. 엄청난 전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을 증가시킨다? 전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편익은요. 주민 전체는 아무 편익이 없어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공장만 이득을 봐요. 그래서 자 공장 갑만 이득을 보고 주민 전체는 어떤 편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익은 개인만 보더라. 사적 편익. 이걸 합치니까 결국 부의 외부가는 공장은 지만 이득을 보려고 하고 그 모든 피해는요 주민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때 갑은요 자기 입장만 생각 안 하면 내만 이득을 보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자. 그래서 어떤 생산? 과대 생산입니다. 과대 생산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해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5번째 칸 보니까 자 공해 유발업종에 대해서 중과시도 하고 지역 지구재 밑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2가지입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사적으로 해결하자. 공적으로 해결하자. 2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그냥 넘어갈 건데 이런 지문까지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적 해결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적으로 얘가 바로 코어저의 정리가 나와요. 코어저의 정리 얘가 나와요. 참고로 우리 기본서를 봐도 코어저의 정리가 설명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코어저의 정리. 그러면 도대체 코어저 정리가 뭡니까?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합니다. 지금부터. 코즈의 정리는 요 그림 돌리셨죠? 공성이 막 공인을 막 뿜어대고 있잖아. 얘가 다른 말로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공의 문제. 여기다가 재산권을 부여하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다시. 공장이 막 공기를 뿜어대잖아요. 맞습니까? 주민 전체가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코오준 학자는 이 환경오염 문제에서 재산권을 부여하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잖아요. 이 피해를 공이 뿜는 이 행위에다가 재산적 가치를 매기지. 재산적 가치. 이걸 다 따져보니까 1년 동안에 이게 10억이라 10억.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체에다가 이렇게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지. 그러니까 이 가치만큼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때 재산 구매하니까 10억이 10억씩이나 전체가 피해를 마구마구 봅니다. 그런 다음에 협상해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주민들하고 이 10억 갖고 협상을 해라. 협상을. 협상해가지고 결국은 돈으로 보상해야지. 땡땡 보상해줘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10억이라 10억. 이걸 다 주민으로 다 협상해가지고 전부 다 보상하러 가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 사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실이 안 맞아요. 여기까지가 뭐지? 코어제의 정리. 예. 환경오염 부분에서 재산권 가치를 부여해서 보상해줘라 말입니다. 정작 이 10억은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이 평가 기준도 애매하고 협상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협상도 안 돼. 또 10억 보상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부가 안 돼. 말은 그렇다는데 이론은 멋지거든요. 그런데 이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좋은 게 있지만은 사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바로 용도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 주거지역은 피해를 주는 공해성 공장은 처음부터 짓지 마. 차단해버리면 공해 문제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부의 외부 효과를 이렇게 제거하자.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해성 공장은 주거지역에 짓지 마. 예. 지역지구제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외부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책을 보게. 책을 보시면 266페이지, 266페이지. 자, 분명히 제가 외부효과 가로 4번에다가 별표했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책에 막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복잡한데 그래프 쳐다볼 생각하지 마세요. 자, 계속 전부 다 버리자 했잖아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이걸로 문제 다 풀 거니까. 여기 보시고. 자, 책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273페이지. 괄호 5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별표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왔다. 그냥 얘는요, 보너스 점수. 그냥 기분 좋게 한 문제 딴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세 가지인데 1번 토지 이용 규제 다음 페이지 2번 직접 개입과 3번 간접 개입이다. 2번과 3번 묶어주고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입니다. 그럼 이용 규제는요. 이용 규제는 1번부터 볼까요? 토지 이용 규제는 쉬운 겁니다. 동화면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법률적 행정적 조치 밑줄 법률적인 조치가 되고 맨 밑에 예를 들면 파란 동그라미 있죠. 예를 들면 자 단어 몇 개 밑줄입니다. 지역지구제, 토지 구획 규제, 건축 규제, 정부의 각종 인허가 이 정도 밑줄 하시고 얘가 모두가
토지 이용 규제가 돼요. 이용 규제. 다음 페이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비교합니다. 직접 개입은 제목 그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해요. 정부가 사고 팔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은요. 파란 동그라미 예를 모두 밑줄입니다. 택지, 공영 개발, 토지 은행 제도, 토지 수용, 재개발, 임대료, 분양가 규제. 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3번 간접 개입은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간접 개입은 이쁜 여자는 보조개인데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그죠? 금보조개. 그래서 금보조개. 금보조개. 금융. 금융하면 잘 아시죠? LTV, DTI 등등 있잖아. 이런 규제가 전부 다 뭐지? 정부가 간접 개입입니다. 다음에, 자, 얘가 이제 보조금. 다음 조세. 개발부담금입니다. 금보조개. 그래서 금보조개. 각종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항상 개입 방법 묻게 되면 금보조개 먼저 떠올리시고 간접 개입. 그리고 나머지 이용 규제나 직접 개입은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276페이지 네모 2번 토지 정책은 지역지구제가 포인트인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지역지구제는 강의 노트가 약간 필기 남았죠. 얘가 시간이 10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면 이렇게 집에 늦게 가시니까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보는 걸로 하고요. 문제 딱 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딱 한 문제. 12번.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구분, 괄호 21, 24, 27, 28, 30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인데, 자, 그러면 뭐지? 뭘 떠올려? 금보조개. 얘가 뭐지? 간접 개입입니다. 자, 박스 봅니다. 단어가 몇 개 있죠? 8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금보조개 하니까, 공공토지 비축은 토지은행제도죠. 얘는 직접 개입이죠. 취득세, 나왔네. 조세. 따라서 뭐? 간접 개입, 간접. 세 번째, 종부세, 세금이죠. 얘도 뭐? 간접 개입. 토지 수용, 직접.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간접. 간접 개입이죠.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은 직접. LTV나 DTI는 금융이죠, 금융. 그러니까 뭐? 간접. 구분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금보조개 뚫리니까 바로바로 문제가 풀려버리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끝머리 남은 지역지구제는 시간상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